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꽃님께서 슈퍼챗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늘꽃님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연필투브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날이 이제 엄청나게 덥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최소한 3주 정도는 엄청난 더위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각오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휴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는 시점이 됐고, 다시 이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앞으로 슬슬 다가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고 지금 8월 14일에 있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탄핵 청문회에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 간사님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김영철과 장시호의 범죄 행각들을 바뀌어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 디테일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여러 증인들이 채택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변희재 대표, 강진구 기자, 그리고 최소원 씨는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는 이게 지금 결정적인 결정적인 핵펀치로 변희재와 강진구와 최소원을 숨겨두었다가 이렇게 1차 청문회를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핵펀치로 변희재, 강진구, 최소원을 증인 신청을 해서 카운터펀치를 완전히 딱 날려서 상황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반대로 지금 김승원 간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제 결국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결재를 받고 그런 내용이 있겠죠. 어디까지 해라, 어디까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제 지시를 받았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 최소원과 변희재와 강진구는 증인에서 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원, 강진구, 변희재가 증인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핵펀치로서 쓰려고 이렇게 아껴놓은 비밀 병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얘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커팅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변희재를 지지하면서 송영기를 지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소나무당의 당원으로까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입장은 이제 이제 우리 소나무당에서는 우리 당대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좀 서운하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비판까지는 하질 않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이렇게 사법적으로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쌓여 있고 엄청나게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사냥질에 당한 피해자이고, 형사적으로는 무죄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쫓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재명이나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필요한 내용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외에 불필요한 비난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저는 이재명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굳이 이재명을 욕해서 우리 소나무당의 이렇게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인 송영길 대표를 적극 홍보하고 송영길 대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굳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저는 아무튼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지만, 범죄자 취급을 한다거나 이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8월 14일에 있을 청문회죠. 김영철 검사 장시호 청문회.
이 청문회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의 그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박근혜 탄핵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의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가장 자유롭게 박근혜 탄핵에서 태블릿 PC 조작이라든가 모해 위증이라든가 이러한 정치검찰 윤석열 한동열의 정치검찰에 의한 그 범죄 행위를 밝혀내도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정치적인 피해를 입힐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그 한동훈,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한동훈의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막 무기력하거나 바보 같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범죄를 조작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악행들을 저지르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같이 무슨 그 범죄 공동체로서의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보스러운 애는 아니고 쉽게 그렇게 쓰러질 애가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됐을 때 만세를 불렀습니다. 윤석열이 곧 쓰러질 것이다. 저거 홍준표보다 더 상대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희망의 로를 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대권까지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도 지금 당대표까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원희룡과 같이 정치권에서 뭐 3, 40년을 이게 굴러먹던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을 방치했다가는 한동훈의 등치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대선 때 공격을 해도 이런 그 방법이 감당을 못할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만약에 태블릿 PC로 친다 하더라도 대선이 임박해서 태블릿 PC로 친다면 그때는 뭡니까? 결국 이거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런 쟁점이 흐려지고 결국 한동훈을 제대로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거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초장에 한동훈을 그냥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치인으로 만든다 이런 작전이 아니고 아예 너는 범죄자다. 한동이 너 왜 범죄를 저질러냐 하면서 한동훈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서 한동훈을 주저앉혀야지 뭐 여론 싸움, 정치력 싸움으로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에서 지금 뭐 서로 싸우고 무슨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치고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없는 그 정치공학적, 계산적 이런 그 뭐 희망 회로들이 막 돌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결국 지금은 윤석열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유아 독전이고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자기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지만 한 2년 정도 지나서 자기 이제 그 임기 이후를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의지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자기하고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방관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경찰이 그 동료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제 범죄를 잡는 과정이라든지 뭐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뭐 같이 서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다 할 수가 있지만 검사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검사는 목숨을 걸 그런 위기가 있는 직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목숨을 걸 위기를 직무상 맞는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에 있어서 범죄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 범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자인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 임기 이후를 생각할 때 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동훈의 인기가 상당히 높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자연스럽게 한동훈을 밀게 돼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밀게 돼 있고 자신의 그 임기 이유를 보장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보수가 갈라져서 한동훈을 쳐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결국 보수들이 나중에 가서는 대선 때쯤 되면 또 일치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수들이 또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보수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치 단계를 해서 또 밀게 될 텐데 그때쯤 돼서 한동훈이가 이제 선택을 받는다면 이제 방법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한동훈한테 윤석열한테 정권을 뺏겨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죄를 진 겁니다. 그걸 뺏기지 말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또 한동훈한테까지 권력을 뺏긴다면 대권을 뺏긴다면 뭐 이재명 대표도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 되죠. 너무너무 죄송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초장에 한동훈을 사법적으로 박살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희재와 손을 잡고 태블릿으로 쳐야 되지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한동훈의 이 뱀과 같은 혀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뭐 누구는요 뭐 그때 대통령은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격에 이빨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하고 그것도 한동훈의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8월 14일에 청문회에서 아마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희재, 강진구, 최소원이 증인이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최후의 결정적인 펀치로서 사용하기 위한 비밀병기라고 한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세 사람이 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운 애들은 증인에서 빼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나 어떤 그런 내용에 이제 있어 가지고 결국은 증언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증인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한동훈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탄핵이라든지 어떤 검찰 정권의 그런 사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 입장이죠. 조국 대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의 핵심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고 무슨 민정수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유로운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면으로 형사적으로 얘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튼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뭐 쓸데없이 욕하지도 않고 저는 다만 가장 우량한 상품, 가장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상품은 결국은 송영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을 대하는 입장도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을 욕하든 이재명을 칭찬하든 이것이 우리 송영길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소나무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4일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증인들을 다 3명 최소원 변희재, 강진구 다 불러들여가지고 정말 모든 전투력을 다 동원을 해서 한번 정면으로 정치검찰과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더 번져나가서 한동훈까지 치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그런 이 성장을 아예 초장부터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아무튼 여름에 너무 더운데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여름에 정말 힘들고 한데 곧 금방 또 시원해지고 또 그럴 겁니다. 아무튼 8월 14일에 청문회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정치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송영길, 변희재, 소나무당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연필투브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